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진시와이드의 최이린아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였지만 만기마저 할 정도로 충격 없이 잘 지나갔었죠. 그 전에 멋진 양봉에 이어서 쬐끄만하지만 귀여운 양봉이 또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종가상 2120, 그러니까 21선 깨면서 개파락했던 그날 시가 정도는 회복을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간밤에 미국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지만 미국제 금리가 안정됐다는 것도 상승의 중요한 포인트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 결과를 오전 한가운데 듣게 될 텐데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 한은의 경기 인식 자체가 사실상 금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오늘 그 뒷얘기까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가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도 하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오늘 시가는 미국의 사상 최고치 경신 때문에 2130부근, 우리가 바라는 21선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오후장 금통위를 넘어서면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오늘 1, 2부로 나누어서 관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맞물려서 전해드리겠고요. 신세계 정영진 부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 주식, 삼성생명의 지분을 각각 300만 주씩 정리해서 오늘 총 6,500억 정도의 실탄을 챙기겠다, 블록딜을 오늘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역시 돌발 종목 코너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우리 증시의 스승 멘토님 두 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황민영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영동 멘토님께서 이쪽 자리에 계시니까 조금 저도 어색한데 오늘 개장전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이제 전일자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전 세계 시장을 좀 출렁이게 했었던 채권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좀 우리나라 증시에도 뭐 좋은 모습들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일자의 옵션 만기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의 상당 부분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양봉에 대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은 재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열려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어제자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환급이 좀 넘겼다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이제 금통위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국내 금통위 관련해서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 요인으로서는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전일자의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과 더불어서 채권금리에 대한 전반적인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장 좀 안전하게 또는 이제 좀 안정적인 모습들로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옵션 만기 모습도 좋았었고 수급도 긍정적이었는데 간밤에 국채금리가 안정화되면서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뽑아낸 것은 더더군다나 좋은 재료가 되고 있다. 오늘 외국인 수급 보자 하셨습니다. 이번엔 황 멘토님의 체크 포인트 들어보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뭐 수급 동향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중요한 모멘텀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한국은행 쪽에서의 기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쪽에서 이제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기준 금리를 인하를 하기보다는 동결 쪽을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인하가 나온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되겠지만, 네, 그렇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큰 문제로서 뭐 시장에 대한 뭐 어떤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일단 뭐 한국은행 쪽에서의 기준금리 그 발표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 오프닝 벨과 함께 우리 시장 열렸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요. 무난하게 잘 마쳤죠. 프로그램 쪽도 매물이 300억
20대밖에 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소폭이지만 평문에서 3거래일 연속 매수해줬었는데 간밤에 미국의 사상 최고치 경신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냈죠. 그 뒷면에 국채금리 안정의 이슈가 있었었고 오늘 장중에 금통위 금리 결정이 오전 중에 있을 건데요.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주식 분위기도 바뀌겠지만 전문가들은 모두 다 중립 이상 긍정적인 재료가 될 거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를 오늘 시초가에부터 해도 좋을지, 그렇죠? 매수 전략을 오후장에서 펼치는 것이 좋을지, 뭘 사면 좋을지 전략까지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시가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최홍동 멘토님께서 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코스피, 양시장 다 좋은 모습들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증시는 플러스 0.55% 상승한 2131.97포인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0.84% 705.15포인트에서 시작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시장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플러스 0.75%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그동안에 달러 강세로 인해서 다소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자 일단은 양봉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 0.91%, 기아차 같은 경우는 플러스 0.20%의 일단은 강보합 수준에서의 상승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업종별로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정유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요. 전일자 오펙에 대한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전해지면서 화학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일단은 다소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 네. 다만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플러스 3.13%의 강세 흐름들 유난히 화학업종에서 눈에 띄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철강 비철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1.36%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설사 쪽으로 좀 진행을 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자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대우건설에 대한 움직임들 플러스 1.44% 강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GS건설 플러스 1.06%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일단은 뭐 조선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자, 오늘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 플러스 현대중공업 1 플러스 1.12%의 강세 흐름들, 두산인프라코 플러스 1.32%의 강세 흐름들 눈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통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자 같은 경우도 강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플러스 4.58%의 강세 흐름들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3.61%의 강세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하셨던 신세계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8%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자에 지금 강세 흐름들 보여줬던 JW 중요제약 같은 경우는 플러스 4%대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마크로젠 플러스 0.58, 바이넥스 플러스 1.2%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죠. 플러스 2%대의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세에 대한 움직임들,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강세로 진행이 되면서 1, 2% 내외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들은 일단은 지수하고 연동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증권주가 오늘 업종 상승률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업종별 흐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 유통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얘기도 한번 전해 들어봤었죠. 일단 지수가 2130을 넘어서고 있고요. 코스닥도 700선을 완전하게 회복해주고 있는 아침인데 업종별 분위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황 멘토님.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IT 쪽에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현재 0.8% 정도대 지금 강세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요. 이와 동조와 현상으로 이제 IT 업종 전반적으로 이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강 쪽도 역시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서 뭐 조선 그리고 자동차 업종까지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뭐 증권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증권주들이 가장 강한 흐름들을 이제 또 연출해 주었던 만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 상승 분위기와 같이 증권주의 상승 분위기가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바로 지금 이제 유통주 쪽에서 이제 삼성 신세계 쪽에 대한 이제 어떤 이슈가 나왔었죠. 신세계가 이제 현재 이마트하고 보유 중인 삼성생명의 주식은 이제 블록들을 통해서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지면서 역시 이제 삼성생명의 주가는 현재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삼성생명을 제외한 이제 신세계 쪽에서는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유통업종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최근 들어서
강한 또 시세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유통업종에 대한 어떤 이익 개선 기대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저점 실적에 대한 저점을 찍고 올해 점차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본다면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제 강한 또 시세 흐름이 좀 나왔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징적으로 본다면 이제 테라세미콘 그리고 원익 톱텍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 이런 이제 AM, OLED 장비 관련주들이 이제 바로 전날까지도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특히 이제 테라세미콘이 가장 강한 흐름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세미콘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이 이제 대규모 OLED 장비를 납품하기로 이제 하면서 급등세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관련해서 OLED 장비 위주로 본다면 테라세미콘은 이제 큐어링을 이제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 위에 본다면 SFA 역시도 관련주로서 현재 시장 안에서 또 아직까지는 두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주로 항상 움직였던 종목이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반도체 장비를 넘어 소재까지 분위기가 이어지고 오늘 AM, OLED까지 들썩이고 있다라는 얘기 나왔는데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솔브랜드 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이번에 시장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던 최영동 멘토님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투신권은 어제까지 사진 않았지만 외국인은 꽤 괜찮은 모습이었잖아요. 오늘 아침은 어떤가요? 예, 일단은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다 외국인들은 순매도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현 시간으로 외국인들 마이너스 12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 규모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7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거래소 시장에서 마이너스 75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투신 같은 경우 여전히 매도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8억 정도의 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순매수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5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일단은 시장 대비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투신 쪽 같은 경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신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코스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플러스 14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현황으로 넘어가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들 금융업 쪽에서 상당 부분 많은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48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험 쪽 서비스업 마이너스 41억 39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업종 대비 강세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은 다소 조금 불안정하게 나오네요. 유통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1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순매수하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쪽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105억 정도 순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1억 정도의 순매수세, 화학업종에서 14억, 철강금속 쪽에서의 6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한번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IT 종합 쪽에서 15억 정도 순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T 하드웨어 쪽에서 마이너스 한 25억 정도의 순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매수하는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8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컨텐츠, 그동안에 좀 상당히 좀 좋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한 7억 정도의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거래소 시장으로 넘어와서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매도세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업종에 대한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쪽에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2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조업 쪽에서의 40억 정도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그동안에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순매수세가 어느 쪽에서 진행이 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섬일복 쪽에서 한 12억 정도의 순매수세, 의약품 쪽에서 5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증권업종도 마찬가지겠죠. 5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증권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기관 쪽에서 좀 휘둘리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스몰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요. 기관들 마이너스 10억 정도, 15억 정도의 순매도세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매수세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은 코스닥 우량기업 쪽에서 한 25억 정도 순매수세,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쪽에서 13억,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 쪽에서 12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시장
코스피 증시에 대한 강세 흐름들, 코스닥 증시의 강세 흐름들은 아무래도 이제 기관 쪽에서에 대한 핸들링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종별 흐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2130 찍고 있고 코스닥은 705선 부근입니다. 외환시장 출발 분위기 들어야 되겠죠. 오늘 금통이 앞두고 있는 가운데요. 오늘 유진투자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이주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00원대 결국 뚫지 못하고 밀려서 1,090원 겨우 지켰는데 오늘은 금통이 앞두고 약간 오전장 눈치 보면서 출발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통이 때문에 지금 눈치 보기 장세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50전 하락한 1,090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091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후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독일과 미국의 국제금리 상승세가 진정이 됐고요. 유로달러 환율이 1.14달러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부진 여파가 이어지면서 주요국 금리 상승세가 진정이 됐습니다. 즉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가 됐고요.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 2,090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5전을 고려하면 어제 한문한 종가였던 1,090원 50전보다는 약 80전 정도 하락한 셈이고요. 유로달러가 급등했지만 달러의 환율은 전일 수준 119연선 부분에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고 있는 점도 달러화의 하방 지지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하는 금통위 예상대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달러화에 그렇다고 한다면 환율에 이렇다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 예상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제기되는 만큼 금리 결정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경계심은 강화될 수 있고요. 일단 지난달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하성근 위원은 인하론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추가 인하론자가 나올지도 관심인데요. 인하 소수 의견이 확대되면 환율이 상승 안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85원에서 1,100원입니다. 자, 금리 동결 관측이 우세하지만 소수 의견이 또 어떻게 금리 인하 쪽으로 힘이 더 실리는가 여부에 따라서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 키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5월 15일 아침 돌발 종목입니다. 어제 롯데케미칼과 LG화학, 특별히 롯데케미칼은 견조하게 버티다가 6% 이상 크게 미끄러졌었는데 오늘 화학주 전반적으로 반등은 일단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화케미칼이 전일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한화케미칼 실적 발표 이후에 일단 주가의 모습은 괜찮은 편입니다. 솔브레인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향후 실적도 괜찮을 것 같다. 무난한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살짝 경신했습니다. 아까 이제 테라세미콘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삼성 쪽에 독점 납품 소식이 또 들려오면서도 신고가를 냈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AM, OLED 관련해서 짧게지만 또 풍부하게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황 멘토님이 화학주에 약간 변동성이 보이는 가운데 한화케미칼 실적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화학업종들의 주가 흐름이 좀 좋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화학업종 중에서 이제 한화케미칼 그리고 이제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LG화학 등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화케미칼이 오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실적 발표된 그 수치를 보니까 지금 사실 뭐 두 가지 부류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상회했다,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했다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상치를 뭐 하회하는 뭐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수치를 발표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한화케미칼의 경우에는 실적 부진, 만약에 실적이 이제 감소했던 그 이유 자체로 본다면 이제 결국은 태양광 사업 부분이죠. 태양광 사업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이제 매출 비중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태양광 사업부 자체가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한화케미칼의 어떤 실적이나 기대감, 다른 이제 화학업종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현 시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화학업종을 본다면 그 가운데서 이제 롯데케미칼을 계속 이제 화학업종 중에 탑픽 종목 또는 이제 LG화학은 대정주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건 그만큼 이제 그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이제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역시 태양광 사업분 자체가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화케미칼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 대한 그 접근 자체는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다음 종목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솔브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린 역시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주가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5.8% 정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죠. 솔브레인하고 이제 트랜스메콘 쪽 같이 이제 묶어서 보면은 저희는 IT 쪽에서도 이제 그리고 IT 부품 쪽에서도 장비주들 반도체 장비 업종 쪽에서 또는 OLED 장비 업종 쪽에서 또 시세가 좀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브레인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 흐름 안에서 이제 어떤 이슈를 보게 된다면 고객사 쪽에서 이제 D램의 17라인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실적이 또 좋아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반도체 시장 자체는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이제 대장주이긴 하지만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일시적인 그 1분기 비수기죠. 1분기 비수기에 대한 어떤 영향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추가 뭐 재료가 언제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자체는 이제 지난해보다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솔브레인 오늘 지금 5.8% 정도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눌림목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접근도 좀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종목으로 테라세미콘이 있는데요. 테라세미콘이 지금 전날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급등세가 한번 실현되고 나서 오늘 6% 정도 된 이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라세미콘은 OLED 장비 업체로 다들 알고 계신데, 네. 테라세미콘하고 이제 삼성향 물량 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업체를 같이 찾아본다면 OLED 업체 중에서는 테라세미콘과 SF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네. 테라세미콘은 OLED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큐어링을 생산하고 이제 납품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플렉서블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테라세미콘이 꼭 같이 협력 업체로 이제 삼성전자를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테라세미콘은 이제 삼성 쪽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이 형성돼서 주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받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테라세미콘이 움직이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 있죠. 삼성전자 쪽에서 대규모 또 수주가 발생이 됐고 그에 따라서 테라세미콘의 실적 개선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 역시 저는 이제 동의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따라붙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크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자리는 21,800원 정도 자리대에서 한번 어느 정도 지지를 좀 받아준다면 그 부근대에서는 테라세미콘 한번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오늘 좀 강하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테라세미콘이라든가 조금 전에 분석해 주신 종목의 경우에도 모두 다 솔브레인 앞서서 모두 눌림목 매수가 유효하겠다. 반도체 뭐 장비, 재료 이제 뭐 OLED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탑픽주가 있나요? 어제 연결했던 김근호 연구원님은 뭐 반도체 장비 가운데 차라리 좀 조용한 아직까지 급등하지 않은 하나마이크론 쪽이나 STS 반도체 쪽 눈여겨보고 있다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황 멘토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테라세미콘하고 그다음에 솔브레인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네. 그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 중에 SFA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SFA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움직임 자체가 크게 나오진 않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SFA는 결국엔 삼성 쪽에서 이제 분사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쪽에서 또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쪽 이제 수주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는 테라세미콘 쪽에 수주가 발생되고 있다는 건 앞으로 SFA도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들이 또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주가 발생된다면 SFA 쪽에서도 분명히 수주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 오르지 못했던 SFA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FA를 추천한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IT 부품 이제 뭔가 좀 반도체 관련해서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SFA 추천이 나왔다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엔 유통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백화점, 마트, 편의점, 홈쇼핑 다 좋았는데 BGF 리테일이 또 이 타이밍에 호실적을 발표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각 삼성생명 갖고 있었던 300만 주 블록딜을 오늘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 보관인즉슨 정용진 부회장의 면세점 사업 추진 때문이 아닐까 분석도 나오고 있죠. 관련한 종목들 뭐 신세계, 이마트 무엇보다 핫했던 삼성생명까지 알아보고요. 증권주도 이따가 또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통 쪽의 분석을 최영동 멘토님이 도와주시죠. 예, 일단 뭐 BGF 리테일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장에 좀 실적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굉장히 좀 큰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분기 매출액이 20.6%의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278%의 강세 흐름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겠죠. 한 276.4%의 강세 흐름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답답하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에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강세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의 최근에 트렌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실적을 안 좋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과거에 같은 경우는 반등을 찍어내주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최근 시장 들어서는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되게 되면 오히려 반등에 대한
시점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의 시점으로 진행이 네, 되는 맞아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와 반대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2, 3일 정도는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BGF 리테일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에 대한 시장에 대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BGF 리테일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편의점 사업에 상당히 좀 강세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되면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자체에 대한 변화가 이 종목에 대한 강세 요인들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상승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자체 또는 산업에 대한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는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유통주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의점 사업부에 대한 강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큰 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 쪽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모멘텀들, 쉽게 말씀드려서 앞서 말씀하셨던 신세계 쪽과 이마트 쪽이 300만 주, 삼성생명에 대한 300만 주를 매도를 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면세 사업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향후 새로운 이제 그룹사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총알장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 이 두 기업 또는 이제 유통주 안에서도 편의점 사업부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나가고 있는 대형 유통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근데 있습니다. 이미 핫해서 또 많이 올라서 사실 예. 아까 반도체 장비주도 추천은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은 종목에 관해서 탑픽으로 본다 SFA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유통주 가운데 지금 사볼 만한 종목 탑픽을 꼽아달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예,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뭐 BGF 리테일 상당히 좀 좋습니다. GS 네. 리테일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상승폭에 대한 또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오히려 GS 리테일을 추가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BGF 리테일이 상승폭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신세계 쪽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현대백화점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세계하고 아직까지는 뭐 면세 사업 그러니까 면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은 뭐죠?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리고 어느 한 기업들, 양 기업들이 경쟁 구도를 통해가지고 일정 수준의 면세 사업부를 좀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기업들은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신세계와 이마트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은 다소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네.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면세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작용이 될 기업들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다고 하게 되면 편의점 쪽에서는 BGF 리테일이 네. 상당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신유통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쪽에 대한 이제 양강 구도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통주 가운데 탑픽은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 혹은 편의점 쪽에서는 BGF 리테일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BGF 리테일은 아직 신고가 흐름은 아니라서 조금은 편안하게 매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우리 최경도 멘토님께서 많은 분석을 지금까지 해주셨었는데 많이 올랐을 때도 그렇고 또 눌렸을 때도 증권주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라 최근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역시 분석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시장이라면 증권주 충분히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는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다소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 시간부로 마이너스 0.13%의 약세 흐름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단순하게 증권주들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시간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0.29%의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 대비 약세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금요일장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통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에 대한 대기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해외 증시 자체도 같이 좀 엮으면서 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을 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고용 지표에 대한 얘기들은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경기 지표에 대한 얘기들은 다소 좀 둔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자체는 상당히 좀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그리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스 자체도 일단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상당히 좀 선호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지수는 자연스럽게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쉽게 말씀드려서 대세 상승이라는 개념 자체가 3, 4개월 진행이 되고 1, 2개월 정도의 조정 흐름들, 재차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꺾이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대세 상승이라는 개념 자체는 연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증시에 대한 안정화와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좀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모습들, 그와 더불어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신흥 이머징 시장에 대한 이제 수급 요인들은 상당히 개선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와 더불어서 뭐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지금쯤 다시 들어가도 되나? 사실 급락했었다가 21선은 거의 다 올라서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60일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일봉상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추세에 대한 개념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대한 개념과 하락 추세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좀 교차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또는 이제 우리 서울경제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설왕설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봉상에 대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주봉상에 대한 대응들이 오히려 더 유효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 시간부로 좀 보시게 되면 키움증권을 대표로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주선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자 같은 경우 그리고 전일자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5주선을 돌파를 한 이후에 다소나마 이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은 금통위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월요일자, 쉽게 말씀해서 주말장을 과연 미국과 유럽이 어떠한 모습들로 마감을 해주냐에 따라서 내일자, 월요일자에 대한 강세 흐름들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반적인 국내 금통위 이슈와 더불어서 차후의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 또는 금통위 이후의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매수로 가담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월요일서부터는 증권주들이 뭐 시장의 탑픽주로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개념으로까지는 해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대비 상승률은 어느 정도는 맞춰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증권주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MC넥스 그리고 팅크웨어, 펜 엔터테인먼트 한번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예, 어제 모두 상한가를 쳤던 그런 종목들인데요. MC넥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카메라 모듈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분기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제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까지 급등해요. 팅크웨어는 4월째 급등하고 있고요. 펜 엔터테인먼트 역시도 어제 급등을 한번 했었었는데 오늘 좀 숨을 고릅니다만 이 세 종목 어제 동시에 상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이유부터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황민영 멘토님.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MC넥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MC넥스의 경우에는 이제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한 시세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적이 분명히 이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MC넥스의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삼성 쪽에서 이번에 이제 갤럭시 S6를 이제 출시를 했지만 사실 삼성전자 쪽에서 스마트폰의 이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의 판매가 사실 그렇게 이제 좋아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비수기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갤럭시 A 중저가 그 브랜드 자체의 그 판매는 좀 증가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중저가에 대한 어떤 이제 소비 트렌드가 형성되면서 MC넥스의 역시 이제 실적 역시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뉴스나 뭐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은 삼성 쪽에서 갤럭시 S의 판매량이 좀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였다는 그 내용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MC넥스의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들이 작용하면서 주가에 상승 흐름을 또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팅크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릴 텐데요. 팅크웨어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블랙박스 관련 주로 이제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증강현실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죠. 네. 증강현실과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이제 장착형 내비게이션 X1 드라이브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비게이션 쪽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실 좋게 보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운전을 할 때 기본적으로 탑재된 그 내비게이션을 이제 부분에서 이제 운전을 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제 티맵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비게이션 사업 자체가 크게 성장을 하기보다는 좀 정체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이제 자리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내비게이션 업체 중에 팅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을 부식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을
증강 현실과 관련된 이런 이제 내비게이션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어떤 이제 돌파구를 또 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네네. 주가의 상승폭 자체가 어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새로운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이제 성장성으로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현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역시 따라붙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에서 안에서만 접근하시면서 이제 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펜엔터. 최근에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저희가 증시 탑5 때 따로 다루기도 했었었는데요. 2번이나 걸쳐서요. 네, 맞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 최근 들어서 미디어 관련 업종 중에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펜엔터테인먼트 역시도 같이 주가의 반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날 같은 경우에도 강한 시세를 또 연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일단 펜엔터테인먼트와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건 겨울연가 2를 제작한다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 뭐 열세째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도 또 때마침 뭐 배용준 씨가 결혼한다고 해서 2에 또 출연하시지는 않겠지만. 네, 예.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이런 이제 그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 결합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지만 실적을 확실하게 이제 오픈을 해봐야 주가의 등락 자체가 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엔터주들 지금 현재 단기에 너무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자체로 봤을 때는 역시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 물량들을 한 번씩 덜어내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친 세 종목 한번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최근 좀 조용한 그런 모습인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실적 발표 이후도 큰 움직임은 없지만 1분기 실적 보니까 2분기도 괜찮겠다 그런 평가를 받았죠. 동아 ST, 실백스트로 강점이 있는 동아 ST가요. 역시 실적 개선, 시장 모멘텀 기대 않고 오늘 큰 폭으로 오릅니다. 바닥권에서 꽤나 많이 반등한 상황인데 두 가지 종목 끝으로 한번 최영동 멘토께 부탁드려보죠. 예, 일단은 뭐 셀트리온 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증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셀트리온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약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셀트리온 자체가 일단은 뭐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일단은 뭐 전반적인 의약업종 또는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좀 좋은 모습들로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12%, 15%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셀트리온이 드디어 이제 램시마라는 굉장히 좀 슈퍼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영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뭐 미국 쪽뿐만 아니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중남미 쪽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집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뒤로 하고 차후에 램시마가 가질 수 있는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가 마찬가지로 유럽 쪽에 대한 판매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 본토 시장까지 공략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뭐 상당히 좀 추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성장성을 좀 겸비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뭐 당분간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트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 횡보되는 구간들에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직전 고점에 대한 움직임들이 저항 라인으로 작용이 되는 게 아니고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바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에 대한 강세 흐름들은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스토리아 플러스 기술적인 분석들까지도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좀 횡보하다가 또 쑥 오르고 횡보하다 쑥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횡보 구간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뭐 물론 이제 윗꼬리가 다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램시마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 ST는 오늘 신고가네요. 어제도 사실 윗꼬리 좀 달렸지만 급등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 1.48%의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아 ST하고 셀트리온의 공통점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신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는 상황들이 좀 많은데요. 동아 ST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같은 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동아 ST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신약은 이미 뭐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WHO의 향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제약주들과는 달리 안정적인 매출이 담보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동아 ST 같은 경우는 신약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신약 플러스 안정적인 매출이 동사에 굉장히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음봉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만 원대가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갱신 패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뭐 지금 수준에서 뭐 단기적으로 14만 원 돌파를 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개념을 이 시간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 14만 원대가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다른 제약주들과는 달리 신약에 대한 모멘텀들 플러스 신약 개발에 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으로서의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 ST 전망도 아주 좋게 해주셨습니다. 셀트리온과의 공통점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는 말씀해 주신 대로 2130 넘으면서 괜찮은 출발 보였지만 그건 미국 약발이었고요. 금통위 결정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일단 장중은 지금 저점 정도로 코스피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 끝으로 짧게 또 굵게 전략을 좀 요청을 드릴 텐데 먼저 황민영 멘토님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지 일단 금통위를 잘 넘겨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통위의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는 이제 추가적인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크게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가 된다.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호재성으로 이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신다고 한다면 금리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지만 동결 정도의 자리가 동결 정도의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 잡기보다는 다음 그 월요일장에 대한 그런 월요일장에 대한 이슈를 좀 남겨두시고 월요일장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자체를 본다면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경제 지표가 지금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 이후에 이제 저녁 때 발표가 되는 산업 생산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표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해야 되는 그 변수 자체가 미국 경제 지표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미국 경제 지표가 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 만큼 오늘 장 어떤 이제 동결 정도의 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월요일장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만약 동결되면 매수는 월요일로 미루자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이번엔 최영동 멘토님 아까 증권주 얘기하면서 전고점 돌파 가능성도 함께 얘기를 나눠본 바 있는데 앞서서 일부에서 이재광 이사님께서는 그냥 딱 잘라 얘기해서 서머랠리가 있다라고도 얘기하셨거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서머랠리 쪽에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은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예, 일단은 황민호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미국 쪽에 대한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경제 지표 자체는 일단은 좀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안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증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자체가 늦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는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상방으로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금통에 대한 얘기들일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통이와 관련해가지고 인하 개념보다는 오히려 동결 쪽에 상당히 좀 많은 배팅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의 국내 수급은 일단은 금통이 이 시간 이후로는 개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매수 시점으로 좀 판단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5장서부터는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일자에 발생했었던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과 미국 경기 지표에 대한 부진 쪽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자체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빠르게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대세 상승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세 상승이 일정 수준에 대한 조정폭 이후에 재차 원 방향으로의 추세 전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경기 지표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들 다 같이 종합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빠지는 쪽보다는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앞서 말씀하셨던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장으로 판단을 하시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만약 금리 동결되면 전형적인 금요일장 모습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보내기 이전에 강연회를 이번 주말에 다들 예정하고 계셔서요. 특별히 우리 황 멘토님은 토, 일 다 있으시죠? 짧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강연회 요청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번 주 역시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 지점에서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에서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역시 이제 지하철역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호선 미아 사거리역입니다.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에코피아 빌딩 2층으로 오시면 토요일과 일요일
저를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처럼 황민영 멘토님의 민낯도 보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황민영 멘토의 강연회가 이번 주말 양일간에 걸쳐서 있고 최영동 멘토님은요? 예, 저는 이제 일요일 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대투 공독지점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현 시장 좀 많은 변동성을 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이제 원 추세로의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많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동 멘토의 강연회는 일요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고 황민영 멘토의 강연회는 토, 일 양일간에 걸쳐 모두 오후 2시 같은 시각에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 황민영 멘토의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장은 열렸는데 개점 휴업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금통위 결정 이전까지는 살지도 팔지도 않겠다 뭐 이런 분위기 아주 조용한데 코스피는 시가가 좀 세게 형성된 탓인지 약간은 상승폭은 줄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전략 한 대 모아봤습니다. 먼저 HMC 투자증권으로 가죠. 최희승 차장님 변동성 활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임해보자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요. 유동성 랠리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셨고요. 김현겸 팀장님, 금통위 이후에 시장이 아마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분위기에 적응, 대응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요. 채권 매도세가 이제 안정되고 있는데 역시 홀딩하자 의견 유지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의견을 확인했었던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채권금리가 들썩일 때도 이거 곧 안정화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들고 있는 주식 계속 보유하자 의견을 내셨는데 오늘 금통위 코앞입니다만 역시 같은 의견 사수하셨네요. 예, 오늘도 어저께 이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 보여주면서 채권 매도세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채권 금리는 조금 상승한 것 같지만 지금 이러한 채권에 대한 금리를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단기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주식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 할인율이라는 게 있는데 할인율이 좀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단기적인 그런 변수가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그런 상승이 지속적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 포인트였는데 어저께는 좀 그런 채권 매도세가 좀 약화가 되면서 이제 조금 주식시장에 좀 안정화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채권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그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채권 매도세에 따른 그런 매도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레이 로테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큰 변화는 없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크게 강하게 상승 쪽에 베팅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홀드 전략 유지하시면서 금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는 21일 날 FOMC 회의로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적 성격의 연준위원들 입장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최근 발표된 그런 고용지표도 그 금리 인상을 논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평가가 존재를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히려 FOMC 이후에 약간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5월 말로 가면서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펀드 매수 자금들이 얼마나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를 끌어온 외국인들로서 그런 매수 자금들이 탄력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6월에는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저평가주에 대한 트레이딩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고 최근 반도체 장비주들이 실적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최근 여의도에서 기관 IR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재평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 그리고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이제 다시 하락권을 마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장비주는 우리 안상현 대리님께서 정확히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얘기하셨었는데 그때 샀었어도 아마 수익률이 꽤나 났을 것 같습니다. 5월 말 이후 기관의 실탄 여부에 따라 시장이 조금 눌릴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는데 끝으로 유통주의 분위기가 최근에 급격히 좋아졌잖아요.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유통주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상품 가격이라든지 굉장히 하락을 하는 모습에서부터 제품 가격 마진율이 상승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마트 쪽에서 HMR이라 그래가지고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HMR 시장에서 예를 들어드리면은 곤드레밥이라든지 새우볶음밥 이런 것들이 1인 식구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신혼부부들이 요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수요층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재주들 중에서 굉장히 좀 상승하는 모습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있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그쪽에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상승했다고 좀 판단이 들고 최근에는 오히려 다시 또 그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반도체주라든지 이런 사이클링 종목으로 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상승 탄력도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통 쪽 내수주 쪽은 시장이 불안할 때 한번 올라갔었기 때문에 시세는 1차적으로 난 것 같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시장 맥점 들여다봐야 되겠죠?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한테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옵션 만기인데 뭐 큰 어떤 포지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좀 조용하게 흘러갈 것 같다 했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오늘 아침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의 사상 최고치를 보고 갭상승 출발했었다가 소폭 많이 좀 밀려있네요. 네, 전략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네, 일단 전략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1차 정선이 265, 상승 2차 정선이 267, 하단 1차 지선이 263, 하단 2차 지선이 261.2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갭업으로 상승 1차 정선을 돌파를 했는데 일단 오늘 금리 발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전 갭 상승으로 인한 1차 저항선 돌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일단 그래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금리 발표가 내용이 나올 텐데 그때 발표된 이후에 오전장에 1차 저항선 265를 안착을 시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금리 발표 전까지는 눈치 보기 좀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전 포지션 진입은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으며 큰 방향성 자체는 상승이기 때문에 매수 위주의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좀 유리하나 금리 발표 전까지는 좀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사상 최대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 파워 효과 부분을 좀 더 인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해야 하는 것이 좀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고 금리 동결이 확정된과 동시에 빠른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발표 전에 약간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 매수를 미리 좀 잡아오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오전 한 10시 15분 전에 264를 살짝 무너뜨게 되면 그 부분에서 매수자는 굉장히 좀 유리한 거래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동결 이후에 장세도 방향성을 따라서 좀 상승하며 마감할 것을 보고 있고 오늘은 금리 동결 이후 오전장에 260 안착 시 최대 267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매수 홀딩을 해도 되는 날입니다. 또한 보통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장세가 좀 나을 확률이 높은데 오늘은 옵션 만기일 바로 다음 날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향후 포지션을 좀 구축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기 때문에 추세장이 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그리고 기존에 좀 금리 정책을 변화를 시켜서 시장에 대한 이 움직임을 파악하려면 보통 최소한 1분기 이상은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달 이상은 현재 이 금리 동결을 좀 연장을 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오전에 금리 동결 소식이 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할 예정이니까 그 전에 미리 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상승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쭉 올라가는 거 장 후반부까지 계속 매수 홀딩해서 장 막판부에 정리하시면 좀 요리한 거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데 동결되면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10시 전쯤에 발 빠르신 분들은 264 정도에서 살짝 매수 걸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7대까지 오늘 상승 가능하니까 사시면 약간 홀딩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전시 가이드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